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그냥 소장님 얼굴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네요. 네. 웃겨드린 겁니까? 웃기게 생긴 겁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난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소장님 그 온라인 강의 지금 절찬리에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그 1차 마감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이렇게 마감을 했더니 막 계속 막 요청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또 2차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신청하신 분들부터는 거의 이제 등록하게 되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달 동안에 무제한 동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온라인인데 왜 마감을 하셨어요? 온라인이면 그냥 다 오픈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책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 제가 거의 사무실에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1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하자 그랬었는데, 네. 예, 그게 좀 2차 좀 나눠서 2차도 좀 잠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기는 좀 그래요. 예, 또 민감한 얘기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9년 된 청량리역, 제가 눈을 이렇게 다시 씻고 봤잖아요.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 이걸 109년 됐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109년 됐죠. 네. 1호선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1호선이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로구 중구 청량리구 부분까지 해서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도 다니고 철도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철도로 기반으로 한 시설들이 처음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109년이라고 한번 표현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청량리역이 꽤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철도 노선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6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다른 지역은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쿼터러플 역세권 이러면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청량리를 뭐 단 한 번도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터러플 역세권으로 강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교통에 되게 요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그 전에 청량리 588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하면 이렇게 좀 칙칙하고 사창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그랬지 청량리역 주변 행태들을 이렇게 묘사를 안 해요. 저도 청량리역 간 지는 진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이상? 네. 그러니까 뭐 여기 MT 그쵸. 여행 강원도 쪽으로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롯데백화점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렇게 간 기억만 이 청량리 근처에 대한 인상이 있지 그 뒤로는 잘 없었는데 어제 이 기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이게 이 기사와 연관해서 뭐 청량리역 주변 아파트 값들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원래 6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선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이쪽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주거 지역들이 분양을 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 철도망이 좋다는 것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호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고요. 결정적으로 여기 분당선이 옵니다. 분당선이라고 하는 게 분당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왕십리에서 분당선이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출발해 시켜갖고, 청량리에서 출발을 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하루에 아직까지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 노선이 몇 개 없는데, 아마 청량리 스카이 L65 아마 개통될 때쯤부터는 아마 조금 더 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구가 있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거의 모든 주거시설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그 전동 뉴타운, 다시미 뉴타운 그렇고 용두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새 주거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교통망도 지금도 편리하지만 더 편리해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6개가 있는데 4개가 더 들어와요. 그럼 총 10개 노선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두 노선이 추가되는데 GTX C, GTX B가 추가됩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강남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송도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의정부, 그다음에 뭐 금정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안양, 그 3번 이쪽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관용소까지 생기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광역교통시의 중심지로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이제 이 GTX B랑 C가 개통될 때쯤이 아마 그 동대문구, 청량리 주변에 한 동대문구의 피크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네, 예상하기는요.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는데 2027년 개통 예정이니까
2030년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량리역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여담인데요. 네. 제가 여행 간다고 그럴 때 네. 지금 그 제 남편이 너 진짜 여행 가니? 하면서 여기 김밥을 막 사가지고 쫓아왔었는데 제가 네. 그 김밥을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불현듯 그 생각이 드네요. 왜 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여행 간다고 김밥에 약을 탔나요 혹시? 포이즌 김밥이라며 지금 네, 네.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중앙일보 기사고요. 2억 하락에서 10억 상승 추억. 코로나 집값 폭락보다 폭등 걱정. 외환위기 집값은 V자, 금융위기는 W자 회복. 주택시장 체력 과거 위기 때보다 좋아. 초저금리, 규제 완화 맞물려 가격 뛸 수도. 우리 뭐 여기 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네.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막 떨어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아유 그래도 뭐 요 전국만 지나면 다시 되게 폭등할 거야. 뭐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분 기사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안장원 기자님이시고요. 똑같아요. 제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를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간간히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호가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호가라는 게 무슨 급매라고 하는 것은 호가보다 좀 낮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 급매로 내려온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도 낮아서 하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한 건, 두 건 조금씩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계속 거래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가나 보다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하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매물이 정말 많아야 돼요. 많아서 이렇게 그 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아니라 호가 기준이 낮아지는 경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더 싸게 팔 거야, 내가 싸게 더 팔 거야, 이런 것들이죠. 지난주에 그 잠실의 트리지움의 아파트가 16억에 거래됐어요. 84가.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호가가 지금 17억대였었는데 아마 더 17억대 매물이 많다 보니까 17억대 매물로서 좀 싸게 팔기 위해서 누가 급매로 2천을 내린 거겠죠. 그럼 16억 8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16억 8천, 16억 6천, 16억 4천 이렇게 내려와야지 하락이 되는 것들인데 아마 그 사례만 너무 급했기 때문에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이 정국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급매물로 내놓은 것들 거래에는요. 지금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 기존에 있는 매물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6월 1일 이슈가 있고 6월 30일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 1일 같은 경우는 재산세랑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급매로 내놓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작년 12월 16일 됐을 때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신 분들 중에 양도세를 좀 감면받고 지금 파는 것이 미래가치 올라갈 것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놓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물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아마 정상적인 거래가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급매들이 거래되기 시작하면은 빠지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자님께서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똑같이 저도 이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똑같은 칼럼을 썼었거든요. 뭐냐면은 하락을 하기 위한 전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포착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하락을 할 지역 내에 일반 분양분이 있을 거잖아요. 분양 물량이 미분양이 나야 됩니다. 미분양이 나고 있느냐? 지금 다 세 자릿수 경쟁률입니다. 그렇죠. 더 네. 올라갔습니다. 네. 심지어는. 물론 이제 경쟁률이 더 올라간 거에는 워낙 싸게 분양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거는 투자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빠질 수 있는데 실수요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100% 실수요만 꽉 찬 수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세 수요입니다. 전세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놀랍게도 코로나 전국에도 전세 가격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결국 미분양도 없고 분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전세 시세도 올라가고 주택의 하락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그널들이 없어요. 그런데 폭락을 걱정한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데 평소 때 매물가가 싸지 않는데 급매가 나와서 평소 때 가격보다 조금 싸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지역으로 갈아타는 전략들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기회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이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예. 강남 집주인들 급매 팝니다. 단 2년간 전세 살게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잠실 이야기도 기사에 있어요. 네. 보유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을 한 달여 앞두고 일부 다급한 집주인들은 본인이 2년간 전세 살겠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내놓고 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면 가격 부담이 크지 않아 매매 거래가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매수자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용 84제곱미터 잠실 아파트 거래 가격이 17억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방금 얘기하신 것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전국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규제에 대응하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는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셔도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10년 동안 소유한 이 핵심 입지, 수요가 많은 입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일단은 양도 차익을 한번 실현한 다음에 다시 사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일단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주인 일단 팝니다. 양도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죠. 이 해당 조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가 평당 2천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2천 잡고 한 이제 5, 6억 정도 분양을 받았던 거죠. 와, 그럼 지금 얼마죠? 지금 뭐 6억 8천 정도라고 하니까 10억 정도 오른 거죠. 10억도 더 오른 거죠. 네. 그럼 이제 감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세금을 뭐 낸다고 하면은 중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 그러니까 50% 이상을 내야 되는 것들이고 중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꽤 많이 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는 또 아파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중과 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이 파실 텐데 그러면 지금 팔게 되면은 거의 세금을 최소한 3억에서 많게는 한 8억 정도 이익을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산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익인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파는데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샀을 때는 애들이 어렸어. 근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됐어요. 끝까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까지 마칠 때까지는 이 대치동 학원가를 보낼 수 있는 권역에 살고 싶었던 거죠. 새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2년만 더 살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집은 팔면서 2년 동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냥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자가 거주자가 이 집을 사면 안 되고 투자자가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들어오지 않고 사두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위해서 이제 자기가 전세를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매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일 인기 없는 동, 제일 인기 없는 층, 인기 없는 타입의 시세가 17억대였었는데 그보다 더 싸게 팔아야지 이 조건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천을 다 깎아줘서 16억 8천에 살게 해주세요. 사세요. 제가 전세를 그 전세 시세가 얼마냐면은 지금 8억 정도 더 줘놓거든요. 전세를 무려 2억을 더 올립니다. 그러면 일단 매매가도 내리고 전세가도 올려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은 결국 6억대가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라서 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매권이 걸어갔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실제 이 집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20억을 치고 20억 치면은 여기는 지금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게 핵심인데 어떻게 또 맞추셨네요. 예. 저는 퀴즈 내려고 그러셨어요? 네, 40%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0% 현금으로 사야 돼요.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전세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8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억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위아래로 줄여갖고 한 2억 5천 정도 아마 투입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들은 한동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제도 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건 근데 결국은 매도자랑 매수자가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